반갑습니다. 앰비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좋은 눌림목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해요. 눌림목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초보분들도 차트만 보고 판단할 수도 있고 거의 마지노선에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함으로써 손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이건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라 우습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유료 강의에서 찾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면 저 역시도 유료 강의를 이것저것 꽤나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의 눌림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는 그런 유튜브 강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대금, 당일 거래대금 순위의 종목을 위주로 한번 차트를 돌려볼게요.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제외하고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목은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봉이든 분봉이든 움직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의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접근성을 위해서 코스닥 종목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창을 여기 보시면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게 있어요. 선 4개만 있는 피보나치 조정대가 있는데 HTS 기본 세팅이 되어 계신 분들은 이게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차트 툴 편집이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이걸 눌러서 차트 설정을 분속 도구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피보나치 조정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제일 아래에 생길 거고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제일 아래에 생길 거고, 또는 옆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또 생겨난 게 보이시죠? 저는 이미 있으니까 취소를 누를게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설정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가 어떤 거냐면은 마우스로 찍어서 클릭을 한 이후에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선이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매 기준점을 잡아 볼게요. 피보나치 조정대는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시지만 어떤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그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창을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한번 그어 봅니다. 자, 상승 추세가 시작된 구간의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그어 본다라면, 자,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하자면 0.5, 여기에 괄호 안에 0.5가 있죠. 0.5 구간이 첫 번째 매수 타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0.618 구간이 두 번째 매수 타점이 됩니다. 첫 번째 매수, 두 번째 매수. 지금 여기에서 일단 먼저 여기에서 여기까지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상승률을 보시면 여기 5%대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4%죠. 조금 약간 아쉽기는 하지만 굳이 잡아본다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동이라는 게 추세라는 것이 대략 한 4.5에서 5% 이상은 최소 그렇게 만들어져야 이게 추세에 대한 파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조금 작기는 한데 어쨌든 돌파가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0.5, 0.618 닿지 않았죠. 자,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여러 번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늘려서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5, 0.618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하면 돼요.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슈팅이 나왔어요. 아깝죠. 정말 아깝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한번 그렸는데 닿지 않았어요. 0.5까지. 그리고 나서 또 더 늘려서 봤는데도 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흐름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부터
상승 추세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우리 매수 타점인 0.5 구간, 0.618 구간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없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그냥 0.5, 0.618 이런 구간 38,300원, 37,700원 구간 매수를 걸어놓고 기다렸다고 그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이거를 자 캔들이 진행되는 과정만 딱 볼게요. 이런 구간에서 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다라면 매도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 그럼 이런 구간은 우리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0.5, 0.618 사이 구간이 평균 단가가 이런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3% 수익이죠.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수익이라고 봐요. 또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까지 올랐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결국에는 이런 구간 돌파해줬죠. 이런 흐름은 결과론적인 게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아니에요. 왜냐면 캔들 크기를 보세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이 양봉의 캔들 크기를 보시면 차곡차곡 빌드업 하듯이 쌓아 올렸어요. 맞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떨어졌죠. 이렇게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되고 나면 또는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나면 이 양봉 캔들 크기에 비해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나면 한 번의 추세의 반등으로 여기를 돌파하지 못해요. 사실 한 번에는 돌파를 못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올라왔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잡았다면 단기적으로는 적당히 올라왔을 때 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눌렸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죠. 전자점을. 이런 구간은 깨졌지만 여기는 깨지 않았잖아요. 그쵸? 내 매수가를 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관점으로 차트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설명드린 거 한 번에 못 뚫는다는 거. 자, 에코프로. 자, 저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점까지 그려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0.5 구간은 충분히 체결됐지만 0.618까지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더니 돌파가 나왔죠. 이런 구간에서 다 던져도 되고요. 4% 조금 못 미치는데 또 절반 팔고 또 기다려 볼 수도 있겠죠. 어차피 꼬리가 몸통에 비해서 긴 게 아니니까 기다렸더니 5% 넘는 수익이 수익권에 들어올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여기 상승 추세를 가지고 잡을 때는 잡아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차트를 줄여서 보면 지지 저항이 많이 나왔던 구간들 있죠. 예를 들면 대충 그어봐도 뭐 이런 구간이 됐겠죠. 그쵸?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돌파 실패하고 떨어졌죠. 돌파했던 구간, 여기 이 구간도 1차 돌파 나왔던 구간도 실패하고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래량 터뜨리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런 구간들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오후장에 다시 올라줄 수도 있지만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매를 할 적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구간에서는 잡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이런 박스를 그렸던 구간들을 다 뚫어줬죠. 여기서도 고점을 높여주는 뚫어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었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구나. 눌림목을. 자 여기에서 0.5, 0.618 걸어놓고 있다가 체결이 되었다고 칠게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손절 라인은 종가가 0.618 이탈하면 손절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캔들이 완성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래 꼬리 만들면서 올라와 주면서 살짝 이탈한 모습이죠.
이게 세력이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인데 그게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0.618을 살짝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 캔들에서 바로 회복해주는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유형이 한 가지가 있고, 또는 이렇게 살짝 이탈하고 나서 스피닝 캔들이나 도지 캔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또 양봉으로 이 구간을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고요. 이게 좀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말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자면, 이탈하고 나서, 자, 이런 식으로 이탈하고 나서 뭐 음봉 또는 뭐 양봉 뭐 이런 식으로 왔다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요.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차트에서 보이면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그냥 걸어놓고 있었다고 칠게요. 여기서 투매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빠졌는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라면은 강력한 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전저점,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버텨본다. 그럼 손절이 큰 거 아니냐. 자, 한번 그어 볼게요. 0.5와 0.618 사이에서 0.5, 0.618 이런 구간을 분할 매수했다라면 동일 비중으로 평균 단가가 이런 구간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2%도 안 되는 구간이죠. 충분히 버텨볼만 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지켜봤더니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돌파가 나왔죠. 2% 정도의 손실권에서, 자, 반대로 묶고 더블로 됐죠. 5%대 수익이 나왔어요.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고가까지는 6% 수익권에 맞네요. 네, 그렇게 들어왔고, 자, 여기에서 또 추세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또 잡아 볼게요. 여기에서부터 추세가 만들어졌겠네요. 그쵸? 여기까지. 그러면 0.5, 0.618 분할 매수했어요. 이렇게 0.618 구간 살짝 이탈했다가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페이크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 털리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켜봤더니 또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맞죠? 그러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보시고요.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돌파가 나왔으니까 추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세가 형성이 되었죠. 그러면 0.5 구간만 체결되고 여기 또 돌파가 나왔네요. 그러면 또 다 던져도 돼요. 그쵸? 그리고 나서 지켜봤더니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그래 봅니다. 0.5 구간 체결 안 되고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긴 또 장 후반인데, 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한번 이렇게 또 뻥 뚫려 있는 신고가 영역이기도 하죠. 단기적으로. 그렇기는 한데 윗꼬리 달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윗꼬리가 긴 음봉을, 몸통보다 긴 음봉을 만들었을 때에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높은 위치이기도 하고 매매를 피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뭐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적으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손절 나왔겠죠. 맞죠? 이렇게 0.618 이탈하는 여기에서 반등 나올 때 본전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줬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저점을 또 깨고 더 내려가 버렸으니 손절이 나왔을 가능성이 더 컸겠지만, 어쨌든 오후장에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이 기법은 정확도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이런 종목은 뭐 여기 이런 거 매수할 필요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자, 지지 저항을 한번 봅시다. 여러 번 지지 저항이 나왔던 구간, 이런 구간. 자, 이렇게 보면, 자, 첫 번째는 이런 구간, 과연 돌파가 나오진 않았지만 매수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관점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분석을 할 적에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냐면, 자,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 여기 단기 박스가 있어요. 맞죠? 여기에서 터졌던 이 거래량과, 자, 비슷한 위치까지 올라왔던
이 거래량을 한번 보자는 거죠. 거래량이 훨씬 더 터졌죠. 그러면 얘는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요. 여기 저점에서 여기까지 단기 고점까지 그어줍니다. 그러면 0.5, 0.618 체결이 되었겠죠. 그 이후에 다시 또 지켜줬지만 다시 이탈하는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켜본다. 그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종가가 돌파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왔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0.5, 0.618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일 테니까 이런 구간까지 4% 결코 적은 수익 아니죠. 4% 수익권 들어왔어요. 자, 지금 여기 흐름을 보면 이런 구간에서 터졌던 거래량과 여기와 비교해 볼 때 얘는 넘어가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차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바이오니아 거래가 좀 올라왔죠. 이렇게 또 여기까지 찔러줬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상승 추세를 만들기 시작한 저점이 여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봤을 때 0.5 구간까지는 체결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돌파가 나왔고요. 이후에는 뭐 모르겠고 이런 돌파 흐름이 나왔다라면 여기에 종가에서 매도를 해도 괜찮았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상승 추세가 나왔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찍어보면 0.61, 0.5, 0.618 매수가 되었는데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탈하고 이거는 좀 손절이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 이게 4.3% 별로 그래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최소한 아무리 100번 양보하더라도 4.5에서 5% 이상은 나와야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도 4.8이긴 한데 이건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저점을 얘가 깨버렸잖아요.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손절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혹은 자, 우리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얼마예요? 1% 구간이란 말이에요. 단타를 함에 있어 가지고 2, 3% 정도는 충분히 손절을 잡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버틸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구간은 그렇게 기다렸더니 다시 회복해서 우상향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런 구간 0.00 구간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는 흐름이에요. 여기까지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런 구간까지는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이걸 다시 손절이 마이너스 1% 손절권까지 왔다가 다시 여기 웃고 더불어 2.7% 수익권까지 올라왔었네요. 맞죠? 오후 늦게는 2시 넘어가면 매매를 하지 않길 바라고요. 그리고 시가갭이 지금 8% 넘는데 시가갭이 너무 높은 종목 한 5% 이상 6% 이상 시가갭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그런 종목은 배제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도 뭐 이렇게 그어 봤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까지도 그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얘가 여기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더 늘려서 그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4.59% 그리고 나서 0.5에서 체결이 되고 여기를 돌파해 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0.5에서 그어 보면 돌파하기까지 2% 또는 그 이상 또 수익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상승 파동이 뭐 너무 말도 안 되게 10%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그건 좀 복불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추세가 꺾였는데 지금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아니면 포함해서 봐도 되고요. 어차피 등락률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런 구간까지 이제 볼 수 있고 또 더 올라갔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늘려서 보면 0.5 구간 0.5 구간 체결됐겠죠. 체결되고 이렇게 또 돌파해주는 흐름을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거래가 별로 없죠.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런 구간 잡는 구간 아니고요. 이렇게 또 거래량을 늘리면서 올라오는데 근데 확실히 거래량이 좀 뭔가 많이 부족해요. 이런 거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먹을 자리가 별로 없는 거에 목숨 걸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옵티시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옵티시스를 보면 얘는 뭐 안 그려봐도 안 닿았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0.382조차도 닿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얘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구간, 여기 추세가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긴 윗꼬리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고점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종가가 돌파가 안 됐잖아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긴 했는데 고점만 갱신이 됐고 종가가 돌파가 나오질 못했어요.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티시스를 보면 자, 여기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렸을 때 0.5 구간은 체결이 됐겠네요. 그쵸? 아닌가? 아, 0.5 안 주고 갔네.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또 더 늘려서 봅니다. 안 주고 갔죠. 안 주고 가면 그냥 보내주면 돼요. 야, 그러면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거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체결이 됐을 텐데. 맞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상황이 생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너무 작게 그리면 여기 나오고 이렇게까지 눌렸다가 털어내고 이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포의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손절이 나갈 수도 있고 털려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5% 이상 되는 상승 추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은 자, 시노펙스 이렇게 캔들 하나에 뭐 5%, 6%, 7%그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예, 이렇게 올랐다가 외봉으로 끝까지 눌러버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추세를 만든 이런 구간에서 여기까지 한번 그어봅니다. 그러면 0.5 구간은 체결이 됐겠죠. 그쵸? 체결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뭐 아니면 도라고 했죠? 0.5에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12%대 수익권 들어왔죠. 이건 정말 결과론적인 거예요. 이건 가급적이면 그냥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었겠고 여기도 보면 에코프로비 얘 시세가 지금 크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쵸? 이렇게 파동이 작으면 이렇게 결국에는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파동은 하지 않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DSC 인베스트 지금 얘가 상승 파동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7%죠. 그러면 충분히 잡아볼만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었더니 이렇게 0.5, 0.618 이렇게 매매를 했다고 볼게요.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충분히 버텨볼 만한 구간이죠. 왜? 내 평균 매수가 대비 여기까지 해봐야 2%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버텨볼 만 했다.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이렇게 올라와줬죠. 여기서 다 날려도 됐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여기까지 4% 수익권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더 상승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추세가 또 여기에서부터 추세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 0.5, 0.618 종가가 이탈했지만 이렇게 또 하나 또 스피닝 캔들을 만들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무조건적으로 짧게 가져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의미 있는 손절은 정말 경험치가 된다라는 게 이런 거예요. 2%도 안 되잖아요. 그쵸? 버텨볼만 했죠. 그렇게 했더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1.49%짜리가 여기 보시면은 얼마인가요? 4% 묶고 더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손절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고 버텨도 괜찮은 구간들이 있어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매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강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초보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다 보니까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를 저는 꼭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다소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분명히 당일 분봉만 보고 들어갈 게 아니라 이전에 이렇게 차트를 줄여놓고 이전에 이런 움직임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어떤지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흐름이 여기에서 자, 지금 이 종목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 비해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죠. 그럼 해볼 만은 해요. 자, 이렇게 0.5, 0.618 지켜주고 올라가는데 다시 내 매수가를 위협을 한다. 그러면 던져야 돼요. 특히나 여기 까만색 선이 122평이거든요. 장기 2평을 이탈하거나 또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을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최소한 중장기 2평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상황이 아니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중장기 2평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에는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뭐 결과론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에, 확률 낮은 거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매매인데 여기서도 제가 수익을 냈고요. 대신정보통신이 쏴줄 때 크게 쏴주고 시원하게 또 빠져주고 그런 종목이거든요. 여기서도 그랬죠. 자, 이런 구간들도 한번 볼까요? 시원하게 쏴주고 또 시원하게 화끈하게 빠르게 빠져주고 또 올라주고 빠져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되게 제 성격하고 맞아요. 뭐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왜냐하면 매매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좀 내가 매수하고 나서 일단은 수익권에서 머무르더라도 수익권에서 머무른다라는 거죠. 그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이너스 된 채로 머무르는 것보단. 그쵸? 이렇게 종목마다 그 특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번 그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0.5, 0.618까지 비중 다 채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죠. 맞죠? 자,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왔습니다. 종가까지 보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먹을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우리 평균 매수 단가는 여기가 될 테고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8% 수익,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쵸? 그리고 돌파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저점에서 이렇게 그어 봤을 때 0.628 이탈했어요. 그쵸? 이탈했지만 또 중요한 구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손절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박스 그렸던 구간들 있죠. 지지와 저항을 그렸던 박스 구간, 이런 구간을 지켜주면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좀 중고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초보분들은 좀 함부로 따라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건 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VI 구간 있죠.
여기 하늘색 점점점 있는 이 라인이 VI 라인이거든요. 1차 VI 라인이 은근히 지지 저항이 잘 나오는 곳이에요. 확실하게 뚫었다라면은 다시 떨어질 때 지지가 정말 잘 나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추매를 놓고 여기 이탈하면, 종가가 이탈하면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버텨볼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평균 매수 단가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2.45% 정도 되네요. 부담이라면 부담이고 버텨볼만 했다라고 하면 버텨볼만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버티는 것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 버텨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의미 있는 구간을 보면서 버텼지만 결과론적으로 손절이 나왔다고 쳐요. 그건 정말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게 다 경험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또 한 번 또 오르는 척 했다가 털어버리고 결국에는 돌파가 나왔죠. 마이너스 2%대 손실권에서 마이너스 거의 5%,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 구간과 견디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손절을 무조건적으로 짧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다가는 털리는 경우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제가 차트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사용을 해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보면 추세가 또다시 여기에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까지 그리면 0.5, 0.618까지 내려오진 않았네요. 그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그럼 0.5에서 여기 돌파 나오는 구간까지 또 이렇게 부가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오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런 구간은 함부로 잡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높은 위치에서는 좀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보면 돌파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서 이런 구간에서 잡아서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잡아야 돼요. 왜? 이 앞에 파동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여기. 그러면 이게 얼마인가요? 4.85%, 5% 좀 안 되니까 좀 불안불안해요. 4.5는 넘었지만 그럴 때는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매매를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리스크를 안고 매매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0.5, 0.618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내려왔어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매수를 해서 기다렸더니 이런 구간까지 다 먹을 수는 없었다 하더라도 0.5, 0.618 이런 구간은 충분히 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얼마예요? 적은 것 같아도 이게 7% 수익권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건. 만약에 미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뭐 2배, 3배 이상 극대화 되겠죠. 아무튼 이 밑으로는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서 뭐 볼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래 대금 상위, 거래량 순위, 그 순위권에 높은 뭐 탑5, 탑10에 들어야 무조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의미 있는 구간들을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어찌 보면 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운 좋게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조금 적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종목을 매매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 자금 대비 이걸 갖다가 한 최소 3종목으로 나눠서 분산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 한 종목 손실 난다 하더라도 2종목이 커버가 되죠. 2종목 손실 난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익권 들어오는 거 보면 2종목 손실 난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이 2종목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원칙만 지키면 약손절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날 매매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뭔가
내가 매수하면은 최소한 한 90% 확률로 수익 낼 수 있다. 그 정도 경지에 오른다라면은 이런 분산 투자보다도 집중 매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 월 단위로 수익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손절 한번 만약에 손절해서 크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들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면은 하루는 손절로 끝날 수는 있어도 한 달 또는 두 달, 1년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계좌는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 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많이 길어졌는데 결코 여러분들이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동안 헛되이지 않도록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도 초보일 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도움이 아니라 뭐 카페 활동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분들이 무료로 알려주는 기법들은 거의 다 쓸모가 없었고요, 사실. 유료로 알려주는 것도 사기꾼들도 적지 않게 있었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서 보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차트의 이 흐름, 캔들 모양, 거래량, 거래대금, 이 흐름들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매매 기법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걸 깨닫기까지 깡통도 많이 됐고요. 수 없는 시간들, 잠도 하루에 서너 시간 자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방향성을 잘 잡아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뭐 보조지표, 화려한 보조지표를 가지고 그걸 또 공부하겠다고 해서 수년을 날렸었고요. 지금 상황에 오고 나니까 그래도 아닌 게 뭔지를 알았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코 그런 시간들이 헛되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유튜브 저보다 훨씬 더 고수분들 많죠. 그런 분들 보면은 남의 이야기 같지만 근데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진짜 목숨 걸고 공부를 해보시면 결국에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좋은 결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에 저는 제 모든 걸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제가 그걸 경험을 했으니까요. 전 진짜 뭐 돈 버는 것들은 뭐 세력들 또는 세력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벌고 일반 개미들은 다 잃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졌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잃었던 시간과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끝을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영상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성장된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주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